다음에 방향으로서는 가운데 중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습이고 색깔로서는 황색입니다. 그 다음에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미들 시점입니다. 황색 이거 자주 나올 겁니다. 그냥 이 사람 얼굴이 누렇다, 손이 누렇다 이러면 밀감을 많이 까먹어서 생긴 게 아니고 비장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뜻 이런 게 있어요. 환자를 많이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래 환자가 이래 들어오잖아요. 나를 찾아서 오잖아요. 침 맞으러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 들어오는 딱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대충 무슨 병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감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첫 번째 보는 그게 망진이라 그러죠. 눈으로 봐서 진단하는 방법인데 망진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색깔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 색이 지금 무슨 얼굴 색이 무슨 색이냐, 손이 색이 무슨 색이냐. 그 색에서 병이 거의 대부분 나타나요 보면. 그런데 멀쩡하게 껍데기는 좋은데 속이 이제 보는 사람들 그거 보기가 힘든 거지. 그거는 이제 맥으로 봐야지 방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장경락, 위장경락, 충맥입니다. 그 다음에 슬관절과 대퇴부, 그 다음에 살, 이게 살입니다. 배, 입과 입술, 유방, 아래 잇몸 이렇게 있는데 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만, 살하면 비만 이야기가 되겠죠. 살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거는 살 안 찐다고 찾아오는 환자는 잘 없죠. 네? 살이 찌가지고 문제돼서 오는 사람은 많습니다. 비만은 누감을 해도 비만의 제일 큰 원인은 많이 처먹고 안 움직여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처먹는다 해도 됩니다. 욕 들어도 쌉니다. 네, 단순히 살은 비장이 주관한다고 그랬잖아요. 비만은 비장이 나쁜 병이다. 실제로 살이 찐 사람, 비만인 사람 맥을 잡아보면 그냥 100% 홍맥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나옵니다. 실제로 나오는데 비장이 고장난 게 맞아요. 맞는데 이 비장보다 앞서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살은 옷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살은 옷입니다. 추워서 생기는 입는 옷입니다. 살이 왜 찌느냐? 추워서 옷 입은 겁니다. 어디가 추워서? 내 몸의 장부가 추워서. 장부의 열을 밖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옷을 입은 거예요. 살이 두꺼울수록 열이 덜 뺏기겠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음양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살이 좀 쪘다 하는 사람들은 비장병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과도하게 찐 사람들은 이 음양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몸이 너무 차다고 봐야 됩니다. 장부가 굉장히 찬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찐 사람들은 우선에 음양을 먼저 관찰하세요. 대부분이 살이 찐 사람들은 맥을 잡아보면요, 종구맥이 강하고 인연맥이 아주 작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거꾸로 된 사람도 나옵니다. 살은 이래 찌는데 인연맥이 이따만히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중병입니다. 더 중병입니다. 거꾸로 간 거예요. 거꾸로. 네? 그런 사람은 실제로 수술을 했다거나 제왕절개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현대 약품을 과다하게 장복을 했다든지 마이신이라든지 이런 걸 그런 사람들 수면제를 장복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맥이 거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만을 치료를 하려면은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체질이 음체질이기 때문에 체질을 양체질로 바꿔줘요. 장부가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처음 공부할 때 저 이윤규 교수 같은 분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거 살 빼는 거 그거 뭐 어려워. 생식만 먹으면 뭐 금방 빠지는 거 이래 얘기를 하시는데 10명 중에 8명은 생식 먹으면 살 빠집니다. 생식만 먹으면 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2명은 안 빠져요. 그건 생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식 자체는 몸을 장부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 곡식 자체 생곡식이 사실은 몸을 아주 따시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몸이 양체질로 바뀌겠죠. 그렇다면은 내 몸이 옷을 벗겠죠. 장부가 뜨거우니까. 그러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된 사람은 그것만 먹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음양이 잘못돼가지고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심포삼초가 잘못돼가 살이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몸의 기의 흐름 자체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살이 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자글자글한 맥들이 그냥 나옵니다. 맥 잡아보면 구산맥이 그냥 자글자글하게 나와요. 이 사람은 심포삼초를 안 고쳐주면 이 살을 못 빼요. 운동 열심히 하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심포삼초가 안 좋은 사람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살이 찝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심포가 더럽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살을 어떻게 빼느냐?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셀룰라이트라고 있죠. 이 허벅지 살 이 뒤에서 보면은 살이 드들드들드들한 살이 터 있는 사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참 보기 싫은데 본인은 그걸 몰라. 반바지 입고 다녀. 그런데도 핫팬츠 입고 다닌다니까. 그런데 뒤에서 가다 보면 살이 드들드들 터가 있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살은 어떻게 빼느냐? 운동만 해가 하다 절대 안 빠집니다. 비장이 안 좋잖아요. 홍맥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맥대로 그거 하시면 돼. 맥이 잘못되면 맥을 고쳐주면 살이 빠진다. 그러니까 음양이 안 맞잖아요. 그럼 위에 맥, 인형맥, 총구맥이 안 맞으니까 그 균형을 맞춰주면 살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구산맥 나오는 구산맥을 없애주면 또 빠집니다. 그 다음에 비장 안 좋다 그랬잖아요. 비장을 고쳐줘야 돼. 비장 안 고쳐주고 이 셀룰라이트 빠져나면 절대 안 빠져요. 셀룰라이트는요, 살이 그냥 살이 아니고 염증살입니다. 살 속에 염증이 다 들어가요. 여기 전부 염증이야, 이게. 염증살이라. 그러니까 살에 병이 난 거죠. 살에 병이 든 겁니다. 염증이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살에 병이 났으니까. 비장의 병입니다. 살은 비장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비계, 살은 비장이다. 유방 비장이다 그랬죠. 유방병, 비장병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요 천지열 있는 자리 쪽에 이래 몽아리가 이래 졌으면 그걸 암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심포삼초의 병으로 생각을 하고 요 위경락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젖꼭지 기준으로 상하로 되어 있는 이쪽에 몽아리가 졌으면 이거는 위의 병이다. 그래서 그거는 암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위의 이 유방의 병은 위의 병입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살의 병은 살의 병은 비의 병입니다. 비위를 고쳐주면 돼. 고쳐주고 운동을 하고 음식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살을 빼야지. 이 음식을 이 비위를 고치지 않고는 이걸 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빠지게 굶으면 빠지겠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한테 굶어가지고 빠지겠냐. 하루 이틀 굶어가 될 일이 아니죠. 그러면 또 병이 더 심해지잖아요. 유병이 떨어지고. 네. 실제로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살은 이만큼 중에 디딜디딜한 사람이 비늘이 있다는 사람 많잖아요. 네? 그죠? 이래 살이 찌는데 몸 비늘이 있어. 이 우리 전통과학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먹은 게 피로 안 간다는 거야. 먹은 게 피로 가고 피로 가서 그게 에너지원이 돼갖고 머리로 가고 그래서 두뇌 활동이 되고 그 다음에 근육으로 가서 팔다리 운동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전부 먹은 게 아까 말씀드린 염증살로만 가요. 염증살로만 간다. 그러니까 피가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적혈구, 서양학적으로 만드는 적혈구, 헤모글로빈 속에 포도당의 농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들이 오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당 떨어진다고. 50대 이상 되는 분들 관광을 제가 한 10년을 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그 여행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래 관광을 가보면 12시 딱 넘으면요 특히 여자분들 배고프다고 난립니다. 밥물 안 딛고 가도 식당 조금만 늦게 가면 식당에 12시에서 12시 반까지 딱 안 들어가면 1시 정도까지 하면 막 난립니다. 닭 떨어진다고. 요는 아직 그런 나이 안 되셨잖아. 실제로 그분 실제로 가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 실제로 당이 떨어져. 맥주가 보면 참 홍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분들한테 특히나. 실제로 여자분들이 비비가 그 홍맥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복합 호근소가 있으면은 이래 있으면요. 남자들한테 잘 나타나는 맥이 있습니다. 두 개의 맥이 동시에 기경. 현대인들은 기경의 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경이요. 남자들은 이 현맥과 홍맥이 동시에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맥과 모맥이 동시에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자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 근데 여자들은 현맥, 홍맥 잘 나오고요. 구맥, 모맥이 남자들은 동시에 이제 기경으로 잘 와요, 병이. 그런데 여자들한테 제일 많이 나타나는 병이 뭐냐면은 남자들 이것도 잘 나타난다. 성맥하고 구맥도 잘 나타납니다. 여자들한테 제일 많이 나타나는 맥이 이겁니다. 홍맥과 성맥이 섞여서 제일 많이 나타나요, 여자들. 이 두 개가 여자분들한테 동시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맥입니다. 물론 요렇게도 나타나. 성맥, 구맥도 잘 나타나는데 제일 많이 나타나는 홍맥성. 그 비장 쪽이 여자들이 약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진짜 12시 30분에서 막 5분만 넘어가면 식당 안 간다고 난립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냐? 먹기는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는데 이게 제대로 된 피로 안 간다. 헤모글로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포기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요. 이장경락, 위장경락, 그리고 충맥의 주행 경로의 신경증 있습니다. 이 충맥은 충맥이 시작하는 곳이 포입니다. 포 자궁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그 기경팔맥인데 충맥 역시 병은 비장과 비비장의 병이 심해진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혈자리는 나중에 다시 공부하시면 되고요. 전두통이 잘 생깁니다. 예, 앞머리 두통입니다. 여기입니다.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 머리 난 데를 기준으로 삼아서 좀 위쪽입니다. 머리 난 주위 부분과 이 전발제라고 하죠.
전발자가 어딘지 우리 문호 씨는 잘 모르겠다. 인상 딱 써가지고 인상 주름 써가지고 끝나는 하니까. 데가 예전에 그 이석기 친술연합회 이석기 회장은 이만큼 머리가 없는데 회장님은 전발자가 어딥니까? 요 있잖아요. 이래 얘기하는데 그 전발자에 있는 부분에서 약간 위쪽, 그러니까 요 신정열 기준으로 동맥선상의 약간 더 위쪽입니다. 요 부분이 아픈 사람들 좀 어지럼을 같이 느껴요. 그 단순히 아픈 게 아니에요. 어느 스님 한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고 머리 아프다고 이게 침을 맞으러 온 거예요. 제한테 배운 제자 중에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한 이제 27이나 됐으려나. 그래가 20살 때 배우러 왔어. 그 얘는 저 어디야 요령성 중의학대 그 졸업 그쪽을 졸업한 애인데 얘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 안 가고 요령성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절강성 대사죠. 예. 근데 이제 요령성 거기에 나온 애인데 그래가 이제 그 스님을 데리고 간 거야. 딱 맥을 잡는 순간에 그 홍맥이 엄청나게 강해.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스님은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생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예? 근데 알고 보니 스님이 아니고 돌주이더만. 그게 이 스님이 고기, 술, 마다하고 차오간 집어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내가 본 앞에서 많이 처먹어서 생긴 그 두통이니까 음식 먹는 것만 좀 줄하라고 내가 거기에 침을 딱 놔줬더니 침 딱 맞고 있더니 아 머리 안 아프다 머리 맑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나한테 배운 그 친구가 이제 몇 번 더 놔줬던가 봐. 근데 많이 먹었습니다. 이 실제로 중곤증 하는 거 있잖아요. 중곤증이 아니라 식곤증. 점심밥 먹고 나면은 잠 오잖아. 그게 이거. 배가 부르잖아. 위가 부르잖아. 그러면 위가 이 음식을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소화를 시키려면 열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움직이니까 이 열이 허열이죠. 실열 아니잖아요. 이 허열이 어디로 가냐? 다 머리로. 요 신경에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겠죠. 이 허열이까지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잠이 오는 거야. 그게 식곤증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식곤증 없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위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식곤증 없어요. 위장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식곤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두통을 없애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행히 홍맥은 맥이 아주 쉬워요. 찾아내기가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머리 아픕니다 이러면 맥을 딱 보고 홍맥이다 싶으면 딱 했어. 요 아프냐면 아기서 약간 어지럽기도 하죠. 이러면 점쟁이 딱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침 어디 놔줘요? 비장경락 2개 놓고 그 다음에 위장경락 1개 놓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거꾸로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형맥이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위장경락 2개 놓고 비장경락 1개 놓고 그래 놔보세요. 그러면은 침 꽂고 있으면서 머리 아픈 게 싹 없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하치통요. 아랫잇몸. 아랫잇몸이 아픈 경우에 여태 위경락입니다. 상치통은 대장 이상.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마세요. 상치통, 하치통, 위, 대장 다 같이 보십시오. 책에는 아랫잇몸이 대장으로 되어 있고 윗잇몸이 이 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김춘식 선생은 또 거꾸로 얘기를 해놨더라고. 근데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게 이빨 요 제일 안쪽에 사람이 한 개밖에 없는데 요 안쪽 아래 안쪽에 어금니하고 한 2mm 가량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음식물이 잘 끼어. 그래서 이 염증이 잘 생겨요. 그러려면 그거 안 하려면 뽑아야 되는데 아파서 그거 못 뽑겠고
며칠 전에 사실은 자다가 이빨이 아파가지고 자다가 잠을 몇 번을 깼어요. 그래서 침을 놨지. 장장 진통제도 하나 없고 진통제 하나 먹고 잘라하는데 진짜 잠이 깰 정도로 이빨이 아픈 거야. 이게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우셨죠? 치통에 침 어디다 놓습니까? 치통 안 배우셨어요? 두 군데만 하시면 됩니다. 요 하관혈, 예? 하관혈이면 여기 쏙 들어가는 자리 있죠? 네. 이 하관혈에서 아픈 이빨 쪽을 향해서 찌르면 돼요. 그게 마주 반대편이 되겠죠? 이쪽 아프면 이쪽에 찌르면 되고, 이쪽이 아프면 이쪽에 찌르면 되죠. 하관혈은 요 만져보면요, 요 귀 앞에 요 쏙, 이러면 쏙 들어가, 입 벌리면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관혈입니다. 여기서 아픈 이빨 쪽을 향해서 찌르면 돼. 그리고 합곡혈. 그 다음에 그 여태혈 있죠. 요 세 개 중에서 여태는 귀찮으면은 나는 그날 아파가지고 이를 딱 찔렀지만은 좀 덜 아픈 거라. 요쪽이 아픈데. 그리고 여기 합곡 하나 맞아 찌르니까 확 없어질 뿐인데 아픈 게. 그래 이제 잠이 들었어. 찌른 상태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다 이 뒤적뒤적 하다 보면 침이 이러고 저러고 걸릴 거 아니야. 그또 깨버렸어. 이제 오래 안 아프니까 빼자. 빼고 잤는데 또 아픈 거야 이게. 그래 또 꼽았지. 또 꼽아가지고 할수지 꼽은 채로 밤 새버렸네. 그런데 뭐 침 걸리면 못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뭐. 아픈데 뭐. 침 꼽은 채로 그냥 자버렸어. 여기하고 여기 두 개 꼽은 채로. 실제로 해보세요. 해보면 치통이 신기하게 치통이 확 줍니다. 침을 놓으면. 원래 전통 침술에도 하관하고 이 합곡은 이걸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상치통은 대장 이상이니까 상냥혈이나 합곡혈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족 1, 2, 3지 엄지, 검지, 셋째 발가락에 병이 발가락이 구부러졌다거나 이상이 생기면 그것은 비장의 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혀뿌리가 굳어지며 몸 전체에 혈이 나고 목이 붓는다. 이런 경우도 비장의 병입니다. 혀뿌리가 굳어지니까 말을 하면은 발음이 잘 안 되겠죠. 기억 이러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기억자 받침이 잘 안 되겠죠. 기억. 그런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그거 좀 뭐고 맛을 잃은 사람 도움맥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에 장부 자체의 병증이요.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후에도 속이 씁니다. 요거는 위산이 많이 나와가지고 위를 걸어놓는 겁니다. 자, 위산이 많이 나오면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왜 나이가 들면서 음식 먹는 양이 줄겠습니까? 네? 나이 들면은 음식 먹는 양이 줍니다. 제일 연세 많으신 분한테 실제로 많이 줄었죠. 젊을 때 비하면. 반 줄었어. 그렇죠. 안 들어가. 아니. 먹기는 먹는데 소화를 못 시켜요. 제게 무슨 실제로 안 땡기는 것도 있고요.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냅니다. 그 못 시켜내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위의 기능 자체가 떨어졌는데 위의 기능이 왜 떨어지느냐 제일 큰 이유가 있어요. 위가 요래 생겼어요. 이 벽이 이제 이 정도 두께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 우리 그 곱창집에 가면 이제 여기 양입니다. 양. 예? 우리 구워 먹는 양입니다. 요게 양인데 양이 제법 두껍죠. 먹으면 자꾸 찔릴 정도로 두껍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두꺼워요.
위산이 많이 넣은 상태는요. 위벽은 굉장히 단단해서 이 위산이 pH 농도가 2.5 굉장히 강한 염산입니다. 아주 강한 염산인데도 위벽은 크게 그 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산이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이 위산이 위로 역류를 해요. 역류를 하니까 식도 쪽에 녹아버리겠죠. 이 염산에. 또 심한 경우는 어디까지 녹느냐 하면은 요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기도로 들어가. 그러면 요게 기도로 들어가다 보면 성대가 있죠. 우리 인후하는 거. 후두까지 녹여버려요. 그래서 위산 역류가 심한 사람들, 그러니까 목소리가 목이 쉬어가지고 잘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위내시경 검사를 꼭 합니다. 혹시 위산이 많이 나오는가 그거 확인하려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위산이 분비가 되고 나서 자체적으로 또 상처가 위벽도 녹일 수 있잖아요. 녹여놓고 그 상처가 아물어요. 요걸 뭐라냐면 속에 있는 요 부분을 상피라 그런단 말이에요. 상피, 위상피라 그러는데 위벽 상피인데 이 상피가 위산에 녹았다가 치료됐다가 녹았다가 치료됐다가 반복하겠죠.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더 반복 횟수가 많아지겠죠. 이 상피가 두꺼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상피가 얇았던 게 두꺼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 기능이 떨어져요. 이 상피에 이상이 생기면 그게 상피내암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위암이 많이 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산이 많이 나왔던 사람일수록 이 상피가 두꺼워져 있어.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위의 이 뭡니까 움직여주는 이런 활동 자체가 떨어져. 그래서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아이들수. 그러니까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밑으로 이게 움직여줘야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게 못 내려가는 거라. 못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게 못 내려가니까 물도 들어가면은 내려가야 되는 게 이거 고여 있는 거라. 음식물 자체가 고여 있어. 그래서 밥만 먹으면 배가 볼록. 평상시 배가 안 나오는 사람이 먹으면 볼록. 대문자 뒤 있잖냐, 소문자 뒤 있잖냐, 그런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배가 요렇게 생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요렇게 평평하고 요만 볼록한 사람이 있잖아. 이게 먹었다 하면 이래 나와. 평상시는 안 나오는데, 나이 들수록 이렇습니다. 그리고 움직여보면 뱃속에서 출렁출렁거려. 뭘 좀 먹으면. 그거는 위의 소화 능력이 떨어졌어요. 나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젊을 때 많이 먹어서 그렇겠지만 위상이 그동안은 많이 나왔다가 많이 생겼다가 염증이 생겼다가 아물었다가 막 무수하게 반복을 한 거예요. 60년을 한 겁니다. 이 방법은 덜 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옆으로 잘 눕는다. 자, 옆으로 잘 눕는데요. 혹시 오른쪽으로 누우라는지 왼쪽으로 누우라는지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옆으로 누워 자려면 왼쪽으로 누워라 하는 그 기사가 하나 떴던데 그 이유를 알아요 혹시? 응? 식도염 때문도 있고 이유가 많습니다. 그 실제로 의사들한테는 여기 정설로 되어 있어. 의사들한테는 옆으로 자려면 누우려면 왼쪽으로 누우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위가 이 왼쪽에 있잖아요. 위가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의 무게가 다른 장부를 누른다는 거예요. 다른 장부를 누르기 때문에 안 좋다. 두 번째,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식도로 올라오는 이 역류, 위산 역류가 더 잘 생긴답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자다가 심장 돌에서 할 확률이 높답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한테는 무조건 옆으로 자려면 왼쪽으로 자라고 의사들은 그거는 상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 잘 모르잖아. 그럼 당장 오른쪽이 편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자야지, 저끼라. 어떤 사람은 오른쪽이 편한, 어떤 때는 왼쪽이 편하고 어떤 때는 오른쪽이 편한데 뭐. 자, 그 다음에요. 배꼽 주위에 적치가 생긴다. 요 배꼽 주위에 눌러보면 땅땅하게 적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눌러보면 땅땅하게 돌덩이처럼 생겼어요. 희한하게 그 적치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 뭔지 몰라. 그 적치는 어떤 사람은 이거 만져보면 정말 돌덩이처럼 주먹만한 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중환이죠. 요게 중환이면 요게 생기면 위,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여기가 심적이죠. 심적. 요거를 간적이라고 그러나? 간적. 이게 반대 방향이더라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는 신적. 신적은 배꼽 아래쪽으로 해갖고 확 눌러보면 거의 척추 있는 데 가서 그 만지집니다. 척추 있는 데까지 들어가면은 단단하게 주먹만하게 만지져요. 그 신적에 침 놓는 걸 냉자침이라고 그러죠. 혹시 냉자침 들어봤어요? 외경침을 가르치면서 이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냉자침 들어봤어요? 우리 그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겠까. 그 냉자침은 길이가 한 10cm 돼야 나지겠지. 침이 요 척추 있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배꼽 밑에서부터 척추 있는 데까지 그게 침이 들어가는데 배고픈 사람은 한 9cm 되고 보통 네. 한 6cm만 돼. 6cm 들어갈라나? 살이 있어갖고 요즘 충분히 돼. 예. 이게 들어가면 침이 장부에 걸리겠죠. 창자에. 창자 뚫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딱 들어가다 걸리면은 침 안 들어가면 뒤로 싹 빠꾸 시키세요. 잠시 빠꾸 시키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또 창자가 잘 피해갑니다.